대표님, 요즘 아파트 가격이 좀 떨어지고 있는데 재개발 시장은 어떻게 될까요? 요즘 이런 문의들이 많습니다. 앞으로 재개발 시장 어떻게 될까요? 지금 시작합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예, 부동산 성공 투자 정창래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요, 재개발 시장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최근에 이제 제가 질문을 많이 받는 게 좀 아파트 가격이 좀 조정을 받고 있는데 재개발 시장도 좀 조정을 받을 수가 있는 게 아닌가. 이런 문의들이 좀 상당히 많습니다. 예, 그래서 한번 여러분들 요즘 이제 소액 투자, 1, 2억 투자 이런 것도 재개발 가능한 지역에 많이 생각들 하시잖아요. 예, 그래서 그런 분들이 보시면은 조금 도움이 될 수 있는 영상일 것 같습니다. 예. 자, 시작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우리가 투자라는 거는요, 방향성에 주목을 하셔야 됩니다. 자, 우리가 과거에 보면 이제 재개발 시장을 제가 여러 번 강조를 해드렸지만, 재개발 시장의 패러다임이 지금 바뀌었습니다. 우리가 이제 과거 10년 전에는요, 재개발을 안 했습니다. 여러분 이제 뉴타운 출구 전략 이런 것들 얘기 많이 들어보셨죠? 재개발이라던가 뉴타운으로 구역 지정된 지역들을 시장 직권으로 아니면은 주민 동의 받아서 해제를 해주는, 그래서 그 지역이 개발이 아닌, 그러니까 아파트로의 개발이 아닌 그냥 보존, 남기는 이런 이제 정책들을 이제 폈었거든요. 예, 그래서 예전에는 어떻게 보면은 보존하는 방식을 택했던 겁니다. 자, 그런데 지금은 완전히 패러다임이 바뀌면서 지금 적극적인 개발이로 지금 바뀌어버렸죠. 왜? 이걸 우리가 어떻게 알 수가 있냐면, 예전에는 우리가 서울에 신규 아파트 짓는 거는 단순했어요. 재개발, 재건축. 여러분들 머릿속에도, 그죠? 노후된 아파트 새로 올리고, 노후된 저층 주거지역 새로 아파트 올리고, 단순했잖아요. 자, 그런데 지금은 각 지역의 입지 여건에 맞게 많은 방식의 정비사업 방식들이 나오고 있죠. 신속통합기획이라든가, 공공재개발이라든가, 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이라든가, 가로주택이라든가, 모아타운이라든가, 역세권 시프트라든가, 아주 다양한 방식의 지금 얘기들이 나오고 있잖아요. 그죠? 그만큼 지금 앞으로 적극적인 개발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다. 그래서 재개발 시장의 패러다임이 지금 완전 바뀌었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즉 뭐냐면 방향성에 주목을 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럼 재개발 적극적으로 하게 되면 최근에 어떻습니까? 전체적으로 지금 조정을 받고는 있지만 지금 일산이라던가 이런 일기 신도시들 보면 통합재건축 하는 지역이나 이런 지역들은 또 대려 가격이 올라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이슈가 있는, 개발에 대한 이슈가 있는 지역들은 대려 가격이 올랐다는 거죠. 그래서 항상 방향성에 주목을 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보시면 과거에서 그래서 10년 동안 이제 아파트 공급이 안 됐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제 적극적인 지금 개발을 하는 거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왜 과거에 이런 방식을 했냐? 과거에 왜 아파트 공급 안 되게 이런 방식을 했냐? 사실은 어떻게 보면 이런 보존하는 방식을 하면서 아파트 공급이 안 되니까 주택 가격이 폭등을 한 거잖아요. 그죠? 자, 왜 이런 방식을 했냐? 어떤 의도로? 자, 우리가 항상 모든 정책이라는 거는 선한 의도로 하는 거죠. 나쁜 의도로 어떤 정책을 만드는 건 아니죠. 그런데 아무리 선한 의도로 해도, 선한 의도로 정책을 만들어도 그 결과물이 나쁠 수는 있겠죠. 그런데 자, 이거를 한번 볼게요. 왜 지난 10년 동안 아파트 공급을 안 했냐? 자, 왜 뉴타운 출구 전략을 폈냐? 첫 번째가 우리가 개발을 하면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습니다. 특히 재개발을 하면. 자, 뭐냐면요. 원주민들이 떠나요. 원주민들이 떠나버립니다. 재개발 지역에, 뉴타운 지역에 개발을 하면, 자, 상대적으로 그런 지역들은 아무래도 좀 어떻게 보면 다른 지역에 비해서는 노후된 지역이다 보니까 상대적인 소득수준이 조금 낮은 분들이 거주를 하시거든요. 근데 이분들 입장에서는 상대적으로 또 대출에 대한 나중에 추가 분담금 나오고 대출받아도 이런 것에 대한 부담이 큰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 원주민들은 팔고 떠나요. 원주민들은 팔고 떠나고 이 원주민들이 팔고 더 좋은 데 가면 되는데 안 그러죠. 외곽주로 밀려나 버리죠. 그래서 원주민들은 팔고 떠납니다. 그래서 원주민들이 하향처리를 해버리는 거고요. 자, 그래서 우리가 보통 재개발 평균적으로 원주민 재정착률이요, 거의 20% 이하입니다. 그러니까 10명 중에 8명은 떠나버리는 거예요. 자, 그럼 원주민 떠나고 남은 자리는 누가 채워집니까? 지금 투자를 생각하시고 계시는 우리 시청자분들로 채워지는 거죠. 예, 투자자로 이제 채워지는 겁니다. 그러면 개발에 대한 이익은 누가 가져가요? 투자자가 다 가져가 버린다라는 거죠. 이런 문제점이 생기는 거죠. 원주민이 계속 거기 정착했었으면 어찌됐든 지금같이 아파트 가격이 많이 올랐던 시기는 돈을 더 많이 벌었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 개발이익에 대한 것들을 투자자가 가져가 버리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재건축 같은 경우에는 투자자가 그걸 가져가지 못하도록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가 좀 있는 거죠. 일부러 환수를 하는 거죠. 개발이익에 대해서. 자, 그 다음에 중요한 거는 또 세 번째가 서민주택들이 멸실되는 겁니다.
자, 우리가 서울이라는 대도시는 여러 가지 다양한 직업군들이 있죠. 다양한 직업군이 있기 때문에 그 중에는 소득 수준이 높은 일자리, 중간 일자리, 낮은 일자리가 있습니다. 그럼 소득 수준에 맞게 다양한 유형의 주택이 공급이 돼야 될 거 아닙니까? 다양한 유형의. 그게 이제 소셜 믹스라고 하거든요. 자, 근데 다양한 유형의 주택이 공급이 돼야 되는데 우리가 보통 재개발, 재건축 적에는 노후된 아파트나 뭐 노후된 주택들이 많이 있잖아요. 자, 그런데 이런 데를 새 아파트로 올려버리면 서민들이 거주할 주택이 없어진다라는 거죠. 점점 줄어든다라는 거죠. 즉, 우리가 재건축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우리가 여러분들 잘 아시는 음마아파트 같은 경우 지금 31평형대 전세 한 7억이면 들어가잖아요. 예, 그러면은 어느 정도 일정 부분 좀 맞벌이하는 부부 중에 자녀분을 가지고 계시는 분들은 충분히 어떻게 보면 7억이라는 전세금을 얻고 자녀 교육에 좀 더 신경 쓰시는 분들은 그쪽에서 교육을 시킬 수가 있겠죠. 자, 그런데 음마아파트가 만약에 재건축이 돼버리면 자, 33평형대 가격 전세 20억 넘어가겠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서민주택이 점점 줄어드는 거예요. 서민들이 거주할 수 있는 주택들이. 그러니까 이런 문제점 때문에 자, 이 뉴타운 출구 전략이라는 정책 자체는 아주 선한 의지를 갖고 있는 선한 의지의 정책이었다라는 거죠. 즉 서민들을 위한 정책이었다라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가 있습니다. 이 세 가지 문제점도 있지만 또 하나가 있어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제가 여러 번 강조해 드립니다. 우리가 재건축과 재개발을 비교를 해보면 재개발은 신규 주택 공급 효과가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보통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는 재개발 지역은 저층 주거 지역이기 때문에 여기 높게 아파트를 올리면 아파트 공급량이 늘어나니까 주택수가 많이 늘어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을 하시거든요. 자, 그런데 중요한 거는 재개발이든 재건축이든 우리가 아파트를 받는 건, 그러니까 조합원으로서 입주권을 받는 거는 소유권 하나당 한 채 받아요. 기본 원칙이요. 그렇죠? 자, 그런데 이 재개발 지역은 어떤 다양한 유형의 주택이 있죠. 그러니까 재건축 아파트는 그냥 아파트 소유권 하나당 아파트 한 채 받으니까 그 나머지 일반 분양이 나오면 그만큼 아파트 공급이 늘어난 거잖아요. 근데 재개발은요. 빌라도 있을 수 있고 연립도 있을 수 있고 단독도 있을 수도 있고 다가구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근데 한번 다가구에 주목을 해보죠. 자, 다가구 주택에 지금 8가구, 10가구 지금 살고 있습니다. 자, 근데 소유권은 하나죠. 자, 그럼 아파트 몇 채 줍니까? 한 채 주는 거죠. 즉 어떤 거냐? 우리가 표면적으로 보이는 세대 수는 증가를 할지언정 가구 수는 감소하는 겁니다. 즉 가구 수가 감소한다라는 거는 거주 인구는 어떻게 보면 줄어드는 경우도 상당히 많다라는 거죠. 재개발이나 뉴타운을 해버리면.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지역에 재개발을 하면 주택의 질은 상당히 좋아집니다. 근데 주택에 대한 공급은 줄어들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런 이유 때문에.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사실은 주택 공급 효과가 적으니까 재개발은 뉴타운 출구 전략이라는 전략을 폈던 거죠. 자, 그런데 이렇게 하면서 신규 아파트 공급이 딱 멈춰버리니까 아파트 가격이 폭등을 한 거 아닙니까? 그렇죠? 결국 아파트 공급이 안 되다 보니까 아파트 가격이 폭등을 하면서 예전에 우리가 여러분들 불과 우리가 5년 전으로 돌아갔어도 노원이나 도봉 이런데 아니면 강북 지역들 20평형대 아파트 한 3억이면 2억이면 매수 가능한 지역들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근데 그런 지역들이 다 아파트 공급이 안 되다 보니까 7, 8억대로 다 올라가 버렸죠. 결국 예전에는 서민들도 내 집 마련에 대한 기회가 인서울 내에도 있었던 거죠. 그런데 결국 아파트 공급이 안 되면서 이런 지역의 아파트 가격도 급등을 해버리면서 결국 제일 많은 피해를 보는 사람들이 현재도 무주택자 아니면 서민들이 가장 많은 피해를 봤던 겁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가 선한 의도로 정책을 폈던 게 어떻게 보면 나쁜 결과물이 만들어진 거죠. 자, 그럼 우리가 정책이라는 거는 다시 또 바뀌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지금 재개발 시장의 패러다임이 완전 바뀌어버린 겁니다. 아까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이해되시죠? 그럼 재개발 시장 같은 경우는 아까 패러다임이 지금 바뀌면서 지금 적극적인 개발로 지금 완전히 바뀌어버렸고요. 자, 그럼 우리가 바뀌어버리니까 우리가 당연히 그러니까 개발 이슈가 있는 지역으로 돈이 몰리겠죠? 돈이 몰리면 가격이 오르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돈이 몰리는 지역으로 투자를 해야 된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아파트 가격의 조정이 지금 받고 있지만 여전히 높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지금 소액으로 투자해서 나중에 아파트가 될 가능성이 있는 지역에 여기 좀 오타가 났네요. 재개발 투자 수요는 계속적으로 증가를 하고 있다는 거죠. 2030 세대들. 사실 2030 세대들 지금 월급 생활에서 서울의 아파트 마련하기가 상당히 어려워졌잖아요. 아파트 가격이 너무 올라서. 2030 세대들이나 무주택자 아니면 소액 투자를 전문으로 하시는 분들 이런 투자자들이 계속적으로 들어오고 있다는 거죠. 예, 그러니까는 사실은 재개발 시장은 상대적으로 괜찮다라는 거죠. 그렇죠? 네, 그래서 요즘 많이 물어보시는 게 아파트 가격 조정받는데 재개발도 조정받는 거 아니냐. 그런데 아까 재건축도 마찬가지지만 전체적으로 가격은 지금 조정을 받고 있지만 지금 재건축 이슈가 있는 지역 이런 지역은 뭐 통합재건축이 하면서 가격이 올라와 버리잖아요. 그죠? 자, 그리고 또 하나는요. 이 재개발 시장으로 투자 수요들이 많이 들어오는 게 속도가 빨라진다는 겁니다. 지금 신소통합기에는 뭐든 어떻게 보면 절차도 많이 생략을 했거든요. 뭐 가로주택이든 지금 나오는 다양한 이제 정비 방식이 절차도 많이 생략이 됐잖아요. 근데 더 중요한 거는 뭐냐면 이거예요.
관주도. 예전에는 관에서 주도를 했다 그러면 지금은 주민 제한 방식이죠. 여러분들 최근에 모아타운 나온 것도 주민들이 제안하는 거잖아요. 신속통합계획도 주민들이 제안하는 거죠. 공공재개발도 주민들이 제안하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의미냐면 예전에는 먼저 과거에는 어떠냐면 야 너 정비구역 지정해줄게 니네끼리 한번 해봐. 그러니까 거기 해당 지역의 주민들의 충분한 의견 수렴 없이 정비구역 지정해준 거예요. 그럼 거기서 그때부터 시작되는 거 아닙니까? 그럼 반대파도 많고 누구도 많고 많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는 예전에는 이게 진행이 안 되던 지역이 상당히 많았어요. 근데 지금은 어떤 지역이냐? 충분히 주민들의 공감대를 형성을 하고 그래서 주민들이 제안을 하니까는 빨라질 수밖에 없죠. 그렇죠. 방식 자체가. 그러니까 절차적으로만 생략을 했지만 주민 제한 방식으로 바뀌면서 주민들의 충분한 공감대가 있는 지역들이 지금 가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속도가 상당히 빨라지니까 가격이 오르는 것도 상당히 빠르게 올라가는 거죠. 이해되시죠? 예. 자, 그래서 결국은 모든 정비 사업은 소유자의 동의가 관건인데 지금같이 예전에 간이 주도했던 거를 주민 제한 방식으로 바뀌면서 속도 자체가 상당히 빠르다. 속도 자체가 빠르다는 거는 가격 상승세 자체가 빠르다는 겁니다. 그래서 요즘 이제 많이 문의를 하시는 게 아파트 가격과 이런 재개발 시장의 상관관계를 많이 여쭤보시거든요. 제가 이번 시간에는 이 재개발 시장에 대한 전망을 좀 해드렸고요. 여러분들 뭐 소액 투자와 관련해서 좀 관심 있으신 분들은요. 예, 항상 저희 부동산 성공 투자와 함께 해주시면 여러분의 부동산 성공해서 투자할 수 있도록 저희가 열심히 도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뭐 1대1 뭐 대면 상담이나 이런 걸 통해서 소액 투자와 관련된 내용 저희가 상담해드리고 있거든요. 예, 그래서 관심 있으신 분들은 1대1 대면 상담을 통해서 도움을 받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강의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